전세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재계약을 하려다 보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은 이미 늦은 것 같고 전세는 거의 없고 월세는 생각보다 비쌉니다. 결국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인근 지역으로 매매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지금 사는 게 맞나? 이게 마지막 기회인가? 지금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보다 언제까지 기다려도 되는지가 더 불안한 시장에 서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방향성이 분명해지실 겁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이 판단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이나 전망이 아니라 실제 선택이 어떻게 결과를 갈랐는지 하나의 사례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은 같았습니다. 둘 다 현금 3억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단지였습니다. 한 사람은 대출이 무서워서 전세자금 대출 6천만 원을 받아 전세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부담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주택담보대출 2억 2천을 받아 매매를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4년 흘렀습니다. 전세를 선택한 사람은 갱신 기간이 끝났고 재계약을 하려는 순간 전세금이 그때보다 거의 1억 가까이 올라있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반면 매매를 선택한 사람은 같은 단지에서 약 1억 5천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한 번만 멈춰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은 단지, 같은 시점, 같은 출발이었습니다. 4년 동안 더 잘 산 것도 아니고 더 똑똑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선택이 달랐을 뿐입니다. 차이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출발 자금도 아니었습니다. 대출을 어디에 썼느냐, 그 선택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집값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세, 월세, 매매를 각각 따로 보면 이런 판단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단지, 같은 기간, 같은 출발선에서 선택만 달랐고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무주택자가 가장 힘든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준이 없어서입니다. 기다림이 전략인지 아니면 불안을 미루는 선택인지 이걸 구분할 기준이 없으면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을 사느냐 마느냐를 고민하기 전에 부동산 공부가 먼저 필요한 시장입니다. 전세, 월세, 매매를 따로따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는 기준을 세우는 공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무주택자는 어떤 방향으로 정리해야 할까요? 방향 첫 번째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숫자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여기서부터 숫자를 안 잡고 기다립니다. 막연하게 조금만 더 보자는 전략이 아닙니다. 전세갱신을 한 번까지 할 건지 두 번까지 할 건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정해야 그 다음 판단이 가능합니다. 방향 두 번째. 전세, 월세, 매매를 하나의 흐름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전세는 전세대로, 월세는 월세대로, 매매는 매매대로 보다가 결정을 못합니다. 월세는 매달 비용이 빠져나갑니다. 전세는 보증금과 갱신 리스크가 있습니다. 매매는 당장은 부담이 크지만 자리를 확보하는 선택입니다. 각각을 따로 보면 결론이 안 나고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 내 상황에 맞는 선택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향 세 번째, 대출을 피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할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멈추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대출이 무서워서 미룬 선택이 나중에는 더 큰 현금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를 빌리느냐가 아니라 그 대출로 무엇을 확보하느냐입니다. 지금 시장은 기다리면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에게 필요한 건 용기 있는 결단이 아니라 정리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잡히지 않으면 전세든 매매든 선택은 계속 미뤄지게 됩니다. 이 기준을 더 구체적인 사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관련 영상도 함께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지금 서 있는 위치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봄내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